시어머니는 모두를 알아봤다. 단 한 사람 며느리만 빼고. 소독약 냄새와 심전도움 사이 사라진 이름이 내 귓속에서 계속 부서졌다. 문은 가볍게 닫히는 소리를 냈다. 병실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탁했고 기계는 숨을 쉬듯 점등했다. 삐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내 마음을 긁었다. 나는 물컵을 쥔 손을 바닥으로 내리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서서히 떠올랐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다. 하얀 천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이 방에서만 시간이 따로 흐르는 것 같았다. 어머님.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저예요. 내 목소리는 내 것 같지 않았다. 심전도 모니터가 한 번 높게 울렸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시선으로 천장을 훑었다. 그 눈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내 얼굴을 스쳤다. 그러고도 한참 아무 말도 없었다. 이마의 주름이 빛을 먹고 얇게 접혔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누구세요? 그 말이 칼처럼 공기를 잘랐다. 난 아무 대답도 못했다. 물컵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손을 포개 쥐었다. 간혹 카트가 복도를 지나갈 때 나는 바퀴 소리와 함께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내가 여기에 없다는 듯이. 내 이름은 병실 천장에 눌려 더 작아졌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낮은 목소리가 기계음 사이로 파고들었다. 반응은 있어요. 낯익은 자극에 대한 인지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는 내 눈을 한 번 보더니 말을 고쳤다. 가까운 가족은 대부분 인지합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이 내 귓속에서 한 번 더 부서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더하지 못할 말을 손바닥에 접어넣듯 차트 사이에 숨겼다. 손등 위로 차가운 그림자가 스쳐갔다. 아들은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 말은 적었고 시선은 흔들렸다. 엄마, 나 지후야.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낮게 눌린 듯 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우리 지후. 아주 작은 미소가 흘렀다. 나는 그 미소가 다시 굳는 걸 한 호흡 동안 지켜봤다. 어머니의 눈길이 내게 돌아오자 표정은 다시 비워졌다. 그런 표정이 사람을 지울 수도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침상 난간을 살짝 잡았다. 금속이 냉기에 젖어 있었다. 어머님, 어제 가져다 드린 머리핀 여기 있어요. 나는 작은 은빛 핀을 꺼내 보였다. 어머니는 미세하게 눈동자를 움직였다. 손등의 혈관이 가늘게 뛰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핀을 한 번 만졌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길을 피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핀의 금속이 손가락 사이에서 마찰음을 냈다. 소리 하나가 길어지는 사이 나는 내 자리를 조금 더 뒤로 물러섰다. 쉬게 하시죠. 의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차트를 덮고 조용히 퇴장했다. 문이 닫히며 기계음이 더 또렷해졌다. 삐소리가 다시 일정해졌다. 나는 의자의 위치를 창가 쪽으로 바꾸었다. 커튼의 그림자가 바닥 위로 흘렀다. 그림자의 가장자리가 떨렸고 내 마음도 그만큼 떨렸다. 어머니의 숨은 고르게 오르내렸지만 내 숨은 그 간격을 따라가지 못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어머니가 낮게 물었다. 아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문 손잡이 쪽에 걸려 있었다. 나는 문득 나를 가리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며느리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어머니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 이름은 없었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문장이 이 방에서 가장 차가운 물건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울 수도 밟고 지나갈 수도 없었다. 간호사는 주사 상태를 점검하고 방을 나갔다.
캐비닛 문이 닫히며 작은 금소금이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어머니의 호흡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셋에서 자꾸 멈췄다. 셋을 넘기면 울 것 같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눌렀다. 손톱 자국이 얕은 달처럼 남았다. 내 속눈썹 사이로 미세한 공기가 스쳤다. 눈물이 올라오지 않게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 가방 속에는 접힌 수첩이 있었다. 첫 장에는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밤의 냄새가 적혀 있었다. 무말랭이와 비눗물, 그리고 켜진 라디오. 그 라디오는 늘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에서 밤을 지나게 했다. 낡은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어둠이 조금 얇아졌다. 나는 수첩을 덮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의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왔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후에도 금방 다른 곳을 향했다. 물 좀.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컵을 들었다. 빨대를 조금 기울이고 입술 가장자리에 댔다. 어머니는 한 모금 삼키고 나서 고개를 저섰다. 물방울 하나가 턱을 타고 흘렀다. 내가 손등으로 가볍게 닦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을 훑었다. 아주 얇게 스치는 정도로. 나는 그 스침에 모든 가능성을 걸었다. 어머님. 내가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내 눈을 지나 창으로 갔다. 흰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이 흘렀다. 곧이어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들렸다. 이 방은 다시 고요로 돌아왔다. 나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았다. 허리 뒤쪽에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올라왔다. 어머니가 손을 배 위에 포개었다. 손가락 끝이 마주 닿을 듯 말 듯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이 나를 향한 것인지 몸속 어딘가의 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불확실한 것은 언제나 더 크게 들렸다. 서진아. 아들이 내 이름을 낮게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그의 입술이 잠깐 굳더니 풀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림에 대한 말은 언제나 쉽다. 그러나 기다림 안에서 버티는 일은 한 사람의 체온으로 해야 한다. 나는 다시 어머니 쪽으로 몸을 틀었다. 어머님, 내일도 올게요. 나는 입술만 움직여 말했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이 방에서 늘 작았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베개 아래로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더듬었다. 얇은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걸렸다. 그녀는 그것을 조금 빼내더니 다시 밀어 넣었다. 동작은 자연스럽고 빠르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자세처럼. 나는 숨을 멈췄다. 베개 모서리가 아주 조금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문은 조용히 닫혔다. 나는 심호흡을 3번 하고 몸을 낮췄다. 베개 모서리는 낫과 같은 각도로 아주 조금 올라와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규칙적으로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손가락 끝은 간헐적으로 공기를 헤집었다. 나는 의자를 침상 곁에 바짝 붙였다. 기계의 삐 소리가 일정했고 커튼은 바람에 얇게 떨렸다. 소독약 냄새 사이로 연한 향이 배어 있었다. 낮에 맡은 바로 그 향이었다. 이 방에서만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흐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손을 천천히 베개 밑으로 넣었다. 패브릭의 결이 손끝을 스쳤다. 종이의 날이 살짝 걸렸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건들지 마. 나는 얼어붙은 채 손을 멈추었다. 어머니의 눈꺼풀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말은 또렷했다. 나는 손을 빼고 숨을 가다듬었다. 복도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문틈 아래로 얇은 그림자가 스쳤다. 잠시 후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의자를 밀어 창가로 옮겼다. 커튼 틈의 빛이 베개 끝을 가볍게 적셨다.
그 빛 아래 부풀림이 더욱 선명했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목구멍을 밀었다. 나는 다시 침상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문 밑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주위를 살핀 뒤 봉투를 주워 찢어 열었다.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짧은 문장이 가운데 찍혀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마. 그 종이는 내가 지켜. 글씨는 익숙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어머니는 오늘 하루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정확히 썼다. 나는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불안은 확신의 모양을 띠기 시작했다. 베개 아래에 있는 무언가가 사건의 중심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때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약병 하나를 탁자에 올려두고 손가락을 입에 댔다. 조용히라는 제스처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곧 나가며 문을 닫았다. 약병 라벨에는 보호자 확인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이름란에는 지우라는 두 글자가 있었다. 오늘은 오지 않은 아들의 이름이었다. 나는 라벨을 한 번 더 읽고 약병을 열었다. 안에는 알약 하나와 잘게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다른 필체의 문장이 있었다. 내일 새벽에 옮겨. 늦으면 사라져. 필체는 아들의 것이었다. 같은 밤에 두 종류의 지시가 나에게 왔다. 나는 약병을 닫아 제자리에 두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백해 모서리를 가볍게 눌렀다. 베개 속의 종이가 다시 내 쪽으로 소리를 보냈다. 나는 조심스레 베개를 들어 올리려다 멈추었다. 대신 베개 옆면에 솔기를 더듬었다. 솔기 틈에 봉투의 가장자리가 걸려 있었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아주 천천히 끌어냈다. 촌농처럼 느린 동작이었다. 봉투는 이름도 도장도 없이 새하였다.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과 반쯤 그을린 메모가 나왔다. 사진 속에서 젊은 여자가 병원 현관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어머니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머리에는 같은 모양의 은빛 핀이 빛났다. 메모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읽을 수 있었다. 오래 숨겼다. 오늘 밤까지만 내게 두고 내일엔 내가 가져가. 나는 사진 뒷면을 비춰보았다. 흐릿한 연필 글씨가 보였다. 첫 번째 며느리라는 네 단어가 보였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사진을 덮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첫 번째라는 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때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울렸다. 나는 놀라 기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수치는 곧 안정됐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그걸 보면 너는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나는 봉투와 사진을 다시 접어 가슴에 붙였다가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천을 고르게 펼쳤다. 창밖에서 늦은 버스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커튼이 한 번 더 흔들렸다. 향이 한 번 더 스쳤다.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온기는 미지근했고 맥은 얇게 뛰었다. 지켜라는 말과 옮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어느 쪽도 완전히 옳지 않았고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나는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이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한 번 세게 쳤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의자를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릎에 걸린 힘을 걷어 올렸다. 문을 나서기 전 나는 한 번 더 돌아봤다. 어머니의 입술선에 얇은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 선은 비밀의 모양과 닮아 있었다.
비밀은 빛을 보면 온도를 잃고 그림자를 보면 모양을 얻는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빛이 탄생하는 순간을 오늘은 보고 싶지 않았다. 복도 공기가 등을 밀었다. 문이 닫히며 손잡이가 한 번 튕겼다. 나는 핸드레일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 계단참 창문에 밤의 골격이 비쳤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한 강처럼 흘렀다. 나는 내일 새벽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단어는 쉽게 굴러갔지만 결심은 무거웠다. 내일 나는 더 조용히 들어올 것이다. 내일 나는 봉투를 옮길 것이다. 내일 나는 질문을 줄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향기와 오늘의 필체와 오늘의 사진은 내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 자리를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걸었다. 복도의 모서리에서 그림자가 한 번 더 스쳤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발소리가 나를 배웅하는 것처럼 들렸다. 문득 뒤에서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서진아라는 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의 손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귀를 닫았다. 내일의 눈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등을 돌렸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그 차가움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붙잡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손바닥에 작은 땀이 맺혔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밤은 길었다. 그러나 길다는 사실은 때로 위로가 된다. 덜 아프다. 새벽 4시 병원 복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공기 속 소독약 냄새가 얇게 흔들렸다. 나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내일 새벽에 옮겨라. 라는 문장이 잠결과 깨어남 사이를 끝없이 왕복했다. 누가 왜 같은 밤에 서로 다른 지시를 남겼는지 의문이 가슴뼈를 두드렸다. 나는 결국 서서히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병동 문 앞에 섰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문을 밀자 밤 공기가 얇은 종이처럼 스며들었다. 복도 끝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은 천장 모서리의 그림자를 흔들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였다. 어머니의 병실 번호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빨라졌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평소보다 밝았다. 누군가 안에 있었다. 나는 귀를 문에 붙였다.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가 기계음 사이로 들렸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곧 끝나요. 지후였다. 새벽 4시에 그는 왜 여기 있었을까? 면회도 교대도 아닌 시간에. 나는 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 그때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긴 삐와 함께 심전도 선이 요동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반쯤 일으킨 자세로 베개를 껴안고 있었고 지우는 베개 밑에 손을 깊게 집어넣은 채 굳어 있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냈다. 손끝에는 하얀 종이 부스러기가 들러붙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지우는 눈을 피했다. 확인만요. 확인을 새벽에 해. 나는 침상으로 다가가 베개를 들었다. 봉투는 사라지고 부스러기만 남았다. 그 종이 어딨어? 지우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을 움켜쥐었다. 형수님,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어머니 기억이 아니래요. 아버지 기록이래요. 이름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아버지. 지우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뭔가를 남기셨대요. 어머니가 숨겼대요. 왜 숨겼대? 그건 아직. 나는 그의 손을 펴게 했다. 구겨진 사진이 손바닥에서 펴졌다. 어젯밤 보았던 첫 번째 며느리의 얼굴이 빛을 받았다. 사진 가장자리에 흐릿한 글씨가 있었다.
지우지 마. 그 옆 휘어진 그림자가 희미하게 서 있었다. 남편이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걸 누가 가져가라고 했어? 지후가 낮게 대답했다. 어머니가요. 누가 찾으러 온대요. 옮겨두래요.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복도에서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조명을 껐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반쯤 열린 틈으로 낯선 간호사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낮에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무슨 일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비워져 있었다. 나는 봉투 조각을 손으로 감췄다. 상태 확인 중이에요. 그녀는 시선을 손끝까지 내렸다. 봉투는 왜 찢어져 있죠? 대답 대신 어머니가 몸을 일으켰다. 심전도 선이 가팔라졌다. 나가. 모두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간호사가 한 발 물러섰다. 지후가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어머니는 손등으로 그를 밀쳤다. 너도 모르는 게 나아. 그는 얼어붙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밤새 닫혀있던 초점이 또렷해졌다. 그녀가 말했다. 그 여자 정은 죽지 않았어. 공기가 멈추었다. 어디 있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희 아버지 곁에.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신호음을 쏟아냈다. 간호사가 호출 버튼을 눌렀다. 의사들이 뛰어들어왔다. 심정지입니다. 준비하세요. 나는 뒤로 밀려났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내 손을 붙잡았다. 서진아. 내 기억을 지켜. 절대 넘기지 마. 소나기의 힘이 믿기지 않게 강했다. 그리고 곧 길게 이어지는 삐가 방안을 채웠다. 지후가 울부짖었다. 흰 장갑들이 압박을 시작했다. 숫자들이 오르내렸고 구령이 끊기지 않았다. 나는 문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복도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손속에는 사진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정은의 웃는 얼굴, 그 뒤로 병원 벽의 희멀건 색. 어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진동했다.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계단참에 앉아 이마를 벽에 기댔다. 어머니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새겨졌다. 만약 정은이 살아있다면 어머니가 모른 척한 시간은 무엇이었을까? 지후의 쪽지, 낯선 간호사, 베개 및 봉투, 아버지의 기록. 모든 조각이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비공개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잡음 뒤로 낮은 여자 목소리가 흘렀다. 박서진 씨죠? 누구세요? 정은이에요. 내 기억을 돌려놔요. 통화는 그 한마디로 끊겼다. 손에서 기계가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계단 손잡이를 꽉 잡았다. 금속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병실 문 앞까지 걸었다. 응급의 구호가 아직 이어지고 있었다. 문틈으로 본 어머니의 얼굴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선이 얇게 굳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셋을 지나 네까지 세겠다고 마음먹었다. 더는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복도 끝에서 낮은 구두 소리가 다가왔다. 나는 몸을 비스듬히 돌려 그림자만 보았다. 그림자는 문턱을 맴돌다 사라졌다. 소리가 꺾이는 각도를 기억해 두었다. 각도는 방향을 말해준다. 방향은 사람을 가리킨다. 나는 가방 속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첫 단서는 새벽 4시의 빛과 냄새와 발자국. 두 번째 단서는 낯선 간호사의 시선. 세 번째 단서는 어머니의 힘. 기록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펜 뚜껑을 닫고 곧장 접수대로 향했다. 오늘 새벽에 방문 기록을 확인해야 했다. 접수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호출벨을 짧게 눌렀다. 멀리서 유니폼 옷자락이 흔들리며 다가왔다. 밤근무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은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새벽 무렵 이 병실을 드나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다고.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기록. 새벽 기록표는 투명한 보호필름 아래에 눌려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필름 모서리를 눌러 반사광을 죽였다. 잉크의 번짐이 시간순으로 흘렀다. 간호사의 이름과 출입 사유가 줄지어 있었다.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박혔다. 서려정. 방문 사유는 보호자 요청 확인. 나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혀끝에 낯선 맛이 맴돌았다. 야간 간호사는 눈치를 보며 기록표를 밀어주었다. 내가 볼 수 있는 범위만 보여달라. 고하자 그녀는 어깨를 살짝 올렸다. 여기까지가 규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고 동공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 위를 줄타기할 때는 대신 기억을 빌려야 한다. 냄새, 발자국, 시선의 꺾임 같은 것들로. 엘리베이터가 작은 진동을 만들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나는 그 변화를 가슴으로 적었다. 수첩을 펼쳐 세 줄을 적었다. 서려정. 향. 문턱 한 번 멈춤. 문턱에 멈춘 그림자는 흔히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라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확인은 길을 안다는 증거다. 나는 기록표의 마지막 줄을 다시 훑었다. 전화가 울었다. 발신자 표시는 비공개였다. 나는 주변을 살핀 뒤 짧게 연결했다. 박서진 씨. 낮고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정은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사진. 그것은 내 과거의 일부가 아니에요. 내 시절의 일부예요. 나는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먼저 끊었다. 이어지는 단음이 불안처럼 길게 남았다. 나는 다시 병실로 향했다. 응급처치는 끝났고 어머니는 안정 도중이었다. 모니터는 겨우 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려정이라는 사람이 새벽에 들어왔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누군데요? 모르지. 그런데 이름이 코끝에 익어. 나는 방 안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연한 향이 여전히 맴돌았다. 탁자 위 약병이 미세하게 굴렀다. 라벨의 모서리가 들떠 있었다. 나는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라벨 아래에 또 다른 스티커가 숨겨져 있었다. 낡은 글씨가 드러났다. 서려정 사인 확인용. 약병은 지우 명의로 올라와 있었지만 처음 이름은 서려정이었다. 나는 지우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의 억지로 굳어 있었다. 낯선 간호사가 문틈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낮고 길게. 나는 미소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의 이름패에는 서려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름은 쉽게 바뀐다. 냄새는 잘 바뀌지 않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같은 향이 바닥에 가볍게 깔렸다. 나는 걸음을 옮겨 그녀와 마주 섰다. 어젯밤 이 방에 들어오셨죠?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근무였어요. 라벨 아래에 당신 이름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주 느리게 숨을 들이쉬었다. 보호자가 요청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누가? 장남. 지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가요. 그의 어깨가 불규칙하게 떨렸다. 어머니 약 조정을 부탁했어요. 서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확인하고 돌려놓았습니다.
말끝이 단단했다. 그러나 눈동자는 약간 흔들렸다. 돌려놓았다는 말이 허술했다. 무엇을 어디로 왜? 어머니가 미세하게 신음했다. 나는 즉시 침대로 몸을 돌렸다. 손등에 혈관이 얇게 뛰었다. 입술선이 조금 풀렸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님.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침묵이 풀리기 직전에 아주 작은 진동이었다. 그리고 겨우 열린 목소리가 흘렀다. 서랍.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요? 라디오. 단어 2개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나는 침상 옆 낡은 라디오를 들어 올렸다. 손잡이 아래 작은 나사 하나가 느슨했다. 드라이버 대신 머리핀을 꺼내 나사를 돌렸다. 뒷판이 살짝 열렸다. 쪽지 하나가 말려 있었다. 나는 쪽지를 펼쳐보았다. 서려정을 믿지 마라. 그녀는 기록을 고친다.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지후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서려정의 시선이 내 손끝에 꽂혔다. 이건 환자의 망상일 수 있어요. 서려정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망상이면 왜 라디오 속에 숨겨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을 휘어 문을 가리켰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녀의 공손함은 밀어내는 벽과 닮아 있었다. 나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라디오를 기록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지후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복도로 나와 문을 닫았다. 그의 목소리가 터졌다. 형수님, 우리 이러다 진짜 끝나요. 뭐가 끝나? 집이요. 가게요. 내 인생이요. 그의 말 뒤에 무언가가 덧붙었다. 형수 인생도. 나는 한 박자 늦게 그 꼬리를 보았다. 서려정은 누구야? 지후가 눈을 감았다. 예전 이웃이요. 엄마랑 오래 알던 사람. 왜 숨겨? 숨긴 적 없어요. 거짓은 보통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다. 복도 끝에서 전화가 다시 울렸다. 같은 비공개.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떴다. 병원 로비. 지금. 발신자는 정은. 지후가 화면을 보자마자 내 손을 움켜잡았다. 가지 마요. 왜? 엄마가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진실이면.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여자는 사람을 흔들어요. 나는 이미 흔들렸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금속 표면에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다. 내려가는 동안 고요만이 내 몸을 감쌌다. 로비는 커튼처럼 늘어진 새벽빛에 젖어 있었다. 빈 의자들 사이로 낮은 구두 소리가 뚝뚝 떨어졌다. 정면 자동문 너머에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코트, 목에 얇은 스카프, 눈가에 오래된 피로의 그림자. 정은 씨. 내가 부르자 여자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미소가 입술에 닿기 전 눈빛이 먼저 나를 헤집었다. 서진 씨. 그녀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내 음절이 그녀의 입술에서 낯익게 부서졌다. 사진은 돌려드릴게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진은 당신 거예요. 지금은. 왜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향이 스쳤다. 병실의 향과 같은 계열, 그러나 더 진했다. 그녀는 입술의 곡선을 지웠다. 나는 호흡을 반으로 줄였다. 그녀의 눈빛이 내 가슴을 통과했다. 그 집의 마지막 증인으로 당신이 선택됐으니까요. 그녀의 말끝이 바닥을 긁었다. 누가 선택했는데요? 내가 묻자 그녀가 말했다. 당신 시어머니요.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그분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만 모를 뿐이에요.
그녀는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열기 전에 위로 2번 흔드세요. 기록은 순서부터 함정이에요. 정문이 열리고 바람이 로비를 스쳤다. 그녀는 시계를 가리키며 낮게 중얼거렸다. 멈춘 방을 조심하세요. 문이 닫히자 공기가 제자리로 떨어졌다. 나는 봉투를 위로 2번 흔들었다. 금속성 소리가 1번, 종이 마찰이 2번 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며 심장은 규칙을 하나 잃었다. 복도 시계는 초침이 멈춘 채 바랜 스티커를 달고 있었다. 병실 앞에서 지우가 기다렸다. 로비에서 누구 만났어요? 정은. 나는 봉투를 가슴에 붙였다. 시계가 멈춘 방을 조심하래. 우리는 동시에 천장의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문이 열리자 장치 불빛이 별처럼 깜빡였다. 어머니는 얕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장갑을 꼈다. 봉투를 천천히 찢었다. 얇은 금속 조각과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다. 금속은 목과 고리의 중간 같았다. 테이프 표지에는 흐릿한 글씨가 있었다. 라디오. 2번. 왼쪽. 나는 라디오 다이얼을 왼쪽으로 2번 돌렸다. 전원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스피커가 미세하게 숨을 쉬었다. 치지직. 잡음 뒤로 낮은 목소리가 바닥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의 음색이었다. 서진아. 들리면 한 문장도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나는 커튼을 닫았다. 지우가 속삭였다. 뭐예요? 기다려. 나는 테이프를 슬롯에 밀어 넣었다. 딸깍. 재생 버튼이 혼자 내려갔다. 기록은 구하기도 죽이기도 한다. 서려정은 기록을 고친다. 정은은 기록을 훔친다. 나는 기록을 숨겼다. 너는 기록을 지켜라. 어머니의 호흡, 종이 마찰, 펜촉 소리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마지막 밤 서랍 맨 뒤에 작은 고리를 붙였다. 그 고리를 빼면 이 방의 시간이 풀린다. 똑같은 고리를 내가 들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금속 조각을 들어 빛에 비췄다. 고리였다. 지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왜 테이프가 말을 이었다. 내가 이걸 듣는다면 나는 아직 널 며느리라 부른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이름은 아직 안쪽에 있다. 라디오 뒤 뒷판 옆 작은 홈에 고리를 눌러 끼웠다. 툭. 미세한 스위치가 밀렸다. 멈춰있던 초침이 한 칸 움직였다. 문 위 감지등이 1번 깜빡였다. 지후가 물러섰다. 지금 뭐 한 거예요? 방의 시계를 풀었어. 테이프가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첫 번째 며느리의 부채, 2번째 며느리의 사인, 장남이 감춘 병의 이름, 그리고 내가 택한 거짓. 이것들을 한 줄로 세우면 문이 열린다. 지후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 사람은 살아있대.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을 키웠다. 볼륨을 낮추자 저음의 버릇이 섞였다. 아버지였다. 여보, 내가 옳다. 그러나 옳음은 집을 지키지 못한다. 다음 서류엔 내 이름을 쓰거라. 이어 어머니의 숨이 거칠어졌다. 나는 내 이름을 숨겼다. 대신 그 이름을 며느리에게 줬다. 미안하다. 그게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다. 지후가 주먹을 쥐었다. 금속이 낮게 울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숫자부터 세워. 테이프 말미, 종이 찢기는 소리와 도장의 툭 소리, 카메라 셔터가 이어졌다. 라디오를 끄면 모든 게 사라진다. 끝까지 들어라. 마지막에 주소가 나온다. 그곳에 정은이 있다. 그리고 서려정도. 정적 뒤 한 줄의 주소가 낭독됐다. 나는 받아 적었다. 그때 조명이 1번 꺼졌다 켜졌다. 문틈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재생을 멈추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서려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얇게 웃었다. 라디오는 환자를 자극합니다. 끄세요. 지금은 치료 중이에요. 내가 맞받았다. 그녀가 한 발 다가왔다. 향이 더 진하게 코를 찔렀다. 기록은 위험해요. 당신을 삼킵니다. 그래도 남겨둬야 해요. 사라지면 우리가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녀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전원은 이미 무력화되어 있었다. 라디오는 말했다. 문이 열릴 때 바람이 반대로 분다.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치면 그때가 출발선이다. 나는 커튼을 젖혔다. 바람이 안쪽으로 흘렀다.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서려정이 내 손목을 잡았다. 그만하세요. 지금 멈추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나는 이름표를 바라보았다. 당신 이름 언제부터였죠?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이름은 언제나 같았어요. 그럼 이 라벨은 왜 겹쳐 있었죠? 나는 약병을 들어보였다. 숨은 그녀의 서명. 그녀는 손을 거두었다. 당신은 지금 선을 넘고 있어요. 누가 선을 먼저 그었는데요? 내가 고개를 들었다. 멈춘 시계가 알려줬어요. 당신이 시간을 접었다고. 라디오가 마지막 한 칸을 돌렸다. 딸깍. 테이프가 끝에 닿았다. 정적과 함께 창밖 경적이 짧게 울렸다. 나는 수첩을 접었다. 주소로 가요. 내가 말했다. 지후의 눈빛에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켜졌다. 어머니는요?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덮었다. 라디오는 지켜줄 거야. 서려정이 길을 막았다. 나가면 후회합니다. 들어가도 후회했어요. 나는 얇게 웃었다. 이번엔 바깥을 후회해 볼게요. 문이 열리자 복도 공기가 안쪽으로 빨려들었다. 방향이 또 바뀌었다. 나는 테이프를 주머니에 고리를 가방 속에 넣었다. 문턱을 넘었다. 그때 복도 끝 시계는 다시 멈췄다. 초침이 숨을 고르는 듯 떨렸다. 나는 주먹을 펴서 손바닥에 땀을 닦았다. 발 뒤꿈치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마음이 더 또렷해졌다. 이제 주소는 경성로 41-7. 오래된 구도심 쪽이었다. 나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지도를 접었다. 도로는 낡았고 가로등은 반쯤 꺼져 있었다. 빗물이 골목을 따라 흘러내렸다. 지후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꺼두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테이프의 목소리가 울렸다. 문을 나서는 사람이 다음 기록을 쓴다. 그 말이 자꾸 귓가를 긁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우리는 동시에 숨을 죽였다. 건물은 2층짜리 양옥이었고 대문 앞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다. 정은이 여기서 산다고요? 지후가 낮게 물었다. 적힌 주소는 여기뿐이야. 나는 봉투 속에서 금속 고리를 꺼냈다. 이번엔 은빛이 아닌 옅은 붉은 빛이 스며 있었다. 스크래치 자국마다 마치 피가 말라붙은 듯 했다. 문은 잠겨 있을걸요. 지후가 말했다. 나는 고리를 손잡이 틈에 끼웠다. 딸깍. 자물쇠가 한 번에 풀렸다. 현관 안은 어둠과 먼지로 뒤섞여 있었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듯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 조명을 켜자 벽마다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1990년대 초의 가족 사진. 그런데 얼굴이 전부 지워져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 남았다. 정은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사진 속 배경은 병원이었다. 중앙요양병원. 나는 속으로 은졸였다. 지후 이거 봐. 그가 다가와 사진을 비췄다. 저기 뒤쪽 창문. 누가 있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조명을 끄고 소리 없이 다가갔다. 안쪽에서 얇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리고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진 씨. 정은이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목에는 붉은 스카프가 아닌 검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테이프를 들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준 주소잖아요. 그 주소는 내가 준 게 아니라 그분이 남긴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어딘가를 가리켰다.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봉투 위엔 붉은 인주 자국이 찍혀 있었다. 사망진단서. 이름란에는 서려정. 사망일자는 일주일 전이었다. 서려정이 죽었다고요? 내가 묻자 정은은 웃었다. 그녀는 늘 죽어요. 이름을 바꿀 때마다. 무슨 뜻이에요? 서려정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록을 고치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중 한 명이 어제 당신 병실에 있었던 겁니다. 나는 말이 막혔다. 그럼 어머니가 남긴 경고는 진짜였죠. 하지만 늦었어요. 정은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 자리를 이어받아요. 기록의 수호자. 그게 뭔데요? 모든 진실을 묻는 역할이에요. 가족의 이름으로 진실을 덮는 일을 대신 멈추는 사람. 그녀의 음성이 갈라졌다. 나도 한때 그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한계를 넘었죠. 그녀가 붕대를 풀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서려정은 내 다른 이름이에요. 지후가 움찔했다. 거짓말. 아니요. 진실이에요. 죽었다는 건 새로운 기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바닥에서 라디오의 잡음이 일었다. 내가 조명을 비추자 구석에 낡은 라디오가 있었다. 라벨엔 중앙요양병원 5호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어머니 방이었잖아요. 맞아요. 정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남편, 첫 며느리, 나까지도.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마지막 기록이에요. 열면 끝나요. 나는 손을 떨었다. 그럼 당신은?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 대신 당신이 시작해야죠.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다. 바깥에는 순찰차의 푸른 불빛이 깜빡였다. 경찰 불렀어요? 지후가 물었다. 정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은 늘 여기 있었어요. 나는 창문 아래를 보았다. 경찰이 아니라 병원 복장 사람들이었다. 모두 같은 이름표. 서려정. 복수의 그림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정은이 말했다. 나가요. 이제 당신 순서예요. 그녀의 눈빛이 창백한 빛으로 번졌다. 우리가 대문을 나서자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다. 문을 나서는 사람이 다음 기록을 쓴다. 같은 문장이 다시 울렸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지후가 묻었다. 이제 어디로요? 나는 봉투를 들었다. 인주 자국 아래에 새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하늘요양병원. 그리고 그 밑엔 낯익은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엄마가 거기 있어. 지후는 무릎 위에서 손을 떨었다. 엄마가 거기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접 확인해야지. 나는 봉투를 다시 펼쳤다. 인주 자국 아래 희미한 필체가 하나 더 숨어 있었다. 날 찾으면 내 기억이 사라진다.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었다. 가슴이 식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며 숫자처럼 속삭였다. 하나, 둘, 셋. 지후가 고개를 들었다. 형수님 지금 들었어요? 응. 숫자. 그건 엄마 버릇이에요. 약 먹기 전에 3번 셋이잖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이건 우리를 불러내는 신호야. 밖은 이미 새벽이었다. 골목 불빛 아래 고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녀석의 눈이 이상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고리가 스스로 흔들렸다. 금소금이 딸깍 한 번 울렸다. 지후가 놀라며 손을 뻗었다. 그게 왜? 우릴 인식하고 있어. 라디오가 꺼져 있는데도 희미한 잡음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늘요양병원 4층 서쪽 끝방. 나는 운전석으로 몸을 숙였다. 가자. 오늘 밤 끝내야 해. 지후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형수님, 만약 거기 어머니가 진짜 계시면요? 그럼 이번엔 내가 잊혀질 차례야. 나는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으며 켜졌다. 그 빛 속에서 우리 둘의 그림자가 동시에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라디오가 다시 켜졌다. 기억을 되찾으면 사랑은 사라진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졌다. 도로 표지판이 물안개 속에서 일그러졌다. 하늘요양병원은 도시 외곽 산과 호수 사이의 좁은 길 끝에 있었다. 간판의 네온은 꺼진 지 오래였고 건물 외벽은 회색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지후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삭였다.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랬다. 불빛 하나 없고 유리문 뒤에는 낡은 휠체어 몇 대만 서 있었다. 나는 고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번엔 붉은 빛이 아닌 푸른 빛으로 변해 있었다. 심장이 그 색에 맞춰 뛰었다. 우리가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의 센서 등이 깜빡였다. 그 불빛에 먼지가 춤을 췄다. 접수대엔 야간 근무 중단 안내 팻말이 있었다. 그 아래엔 서류가 한 장 눌려 있었다. 입원 기록 환자명 박혜정, 보호자 박서진. 내 이름이었다. 숨이 막혔다. 이건 뭐예요? 지후가 물었다. 내 기록이야. 나는 종이를 찢어 가슴에 넣었다. 복도 끝에서 푸른 불빛이 전멸했다. 안내 화살표가 4층 서쪽 끝 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테이프의 음성이 다시 귓가를 스쳤다. 거기서 시작한다. 엘리베이터는 작고 낡았다. 4층 버튼을 누르자 버튼 불이 깜빡이며 잠시 꺼졌다. 작동 안 해요. 지후가 말했다. 나는 손바닥에 고리를 쥐었다. 이걸로 해보자. 고리를 버튼 사이 틈에 끼우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움직였다.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의 숨 같은 소리가 났다. 층수를 지날 때마다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서진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코를 찔렀다. 여기가 맞아. 복도 끝 문패엔 401호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자 흰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산소 마스크 속으로 규칙적인 호흡이 들렸다. 엄마. 내가 한 걸음 다가가자 침대 위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과 똑같았다. 지후가 비명을 삼켰다. 형수님, 저건 가짜야. 나는 속삭였다. 그러나 여자의 눈이 열렸다. 눈동자 속에는 나의 지난 기억들이 흘러갔다. 결혼식, 병실, 장례식,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왜 내가 거기 있어? 내가 묻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기억은 나누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거야. 천장 스피커가 켜졌다. 환자 박서진, 치료 2단계 시작. 기계음이 명령처럼 울렸다. 동시에 커튼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서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젊었다. 피부엔 주름 하나 없고 눈빛은 차가웠다. 돌아왔네요. 원래 자리로. 그녀가 말했다.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기억 보관소예요.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내가 외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리켰다. 당신 아내요. 그 말과 함께 내 머릿속이 찢어질 듯 흔들렸다. 병실 벽이 무너지는 듯 뒤틀렸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상 위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는 환자 밴드가 감겨 있었다. 환자명 박혜정. 내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어머니의 얼굴이 비쳤다. 지후가 옆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나는 입을 열었다. 지후야, 내 목소리는 어머니의 음색이었다. 그는 놀라서 물러섰다. 서려정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제 기억이 완전히 이동됐어요. 성공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거짓말. 내가 외쳤다. 넌 내 이름을 훔쳤잖아. 아니요. 돌려준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지후가 벽에 기대 쓰러졌다. 형수님 엄마가 두 분이잖아요. 그의 눈이 흐려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내 손끝이 어머니의 주름처럼 떨렸다. 괜찮아. 이게 끝은 아니야. 서려정이 고개를 저었다. 끝이에요. 이제 이 병실의 시간은 닫힙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창문이 천천히 닫혔다. 바람이 안쪽으로 흘러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다시 라디오의 목소리가 흘렀다. 문을 닫는 사람이 마지막 기록을 쓴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럼 마지막 문장은 내가 쓸게. 탁자 위에 있던 수첩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떨렸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태어났고 나의 이름으로 죽는다.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병실 조명이 꺼졌다. 서려정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지후의 울음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라디오가 켜졌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이름을 바꿀 뿐. 라디오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잔상이 남아 내 손등을 비췄다. 그 빛 안에서 손의 형태가 바뀌었다. 주름이 짙어졌다가 사라지고 다시 피가 돌았다. 나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차가운 이마, 낯선 윤곽. 거울을 보았다. 내가 아니었다. 어머니도 아니었다. 둘 다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입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둘이었다. 지후야. 엄마도 음성이 동시에 나왔다. 지후가 울며 내 팔을 붙잡았다. 형수님, 아니 엄마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라디오의 주파수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간 복구 진행 중. 전등이 번쩍이며 병실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움직였다. 초침이 앞뒤로 흔들리더니 단 한 칸 뒤로 밀렸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역으로 재생됐다. 결혼식, 상속장, 사고, 병원, 첫 만남.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나를 불렀던 순간. 서진아, 내 이름은 내 빚이야. 그 말이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머리가 갈라질 듯 아팠다. 지후가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하죠?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해. 그 순간 병실의 문이 열렸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명찰엔 단 한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기록. 그가 말했다. 모든 이름은 일시적입니다. 남는 건 선택뿐이죠. 그는 내 손에 새 파일 하나를 건넸다. 표지에는 새로운 기록 시작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제1기록자 박서진 삭제됨. 제2기록자 박혜정 대체됨. 제3기록장. 빈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라디오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전멸했다. 누가 마지막 이름을 쓸 것인가?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펜촉을 내 이름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새벽 공기가 병실을 눌렀다. 펜촉 끝이 빈칸 위에서 떨렸다. 누가 마지막 이름을 쓸 것인가? 문장이 귀에서 맴돌았다.
나는 손을 올려 숨을 고르고 이미 정해둔 대답을 입 밖으로 꺼냈다. 엄마. 시계의 초침이 덜컥거렸다. 지후가 낮게 말렸다. 형수님 쓰지 마요. 나는 짧게 웃었다. 함정이지만 탈출구일 수도 있어. 펜촉이 종이를 눌렀다. 박혜정. 빛이 꺼지고 라디오가 켜졌다. 기록갱신. 새로운 주체 박혜정. 공기가 바뀌었다. 오래된 부엌의 냄새, 젖은 마루의 감촉, 어릴 적 지후의 웃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두 겹의 시간이 서로를 가르며 내 안에서 겹쳤다. 지후가 소리쳤다. 엄마예요? 형수님이에요? 나는 낮게 대답했다. 둘 다. 이제야 이해했어. 벽이 투명해지며 낡은 부엌 풍경이 겹쳐졌다. 냄비가 끓고 어린 지우가 숟가락을 들고 나를 올려다봤다. 밥 다 됐어요, 엄마. 조금만.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박서진이 들어왔다. 그녀가 나를 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너이자 내가 될 사람이야. 라디오가 알렸다. 원본 기억 충돌.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라질 건 나야. 너는 살아섰어. 탁자 위 붉은 고리가 번쩍이며 떨어졌다. 나는 고리를 그녀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시간에 먹히지 않으려면 이게 필요해. 그럼 어머니는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있지. 빛이 펑 하고 번졌다. 모든 풍경이 꺼졌다 켜지듯 바뀌었다. 나는 잠깐의 무중력 속에서 라디오의 단음만 들었다. 전송 완료. 눈을 뜨자 병실은 새 것처럼 말끔했다. 침대에는 오직 한 사람, 젊은 박서진만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라디오가 마지막 안내를 틀었다. 서진아, 이름은 잠시 빌리는 것이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초침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뛰었다. 창문이 열렸고 부드러운 공기가 커튼을 밀었다. 지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수님 엄마는요? 그녀가 가슴을 두드렸다. 여기. 이제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아.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라디오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기록 종료. 모든 이름은 제자리를 찾았다. 그때 빗소리가 유리창에 점을 찍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사랑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었다. 이제의 나는 이름을 내려놓고 사랑을 지킨다. 나는 창문을 더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 흙, 소독약, 오래된 라디오의 금속 냄새가 동시에 스며들었다. 지후가 말했다. 우린 어떻게 살까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침상 곁 탁자에 수첩을 펼쳤다. 첫 줄에 새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빌려 살아남았다. 점 하나를 찍고 펜을 놓았다. 붉은 고리는 탁자 위에서 가만히 빛났다. 라디오의 전원등이 아주 천천히 꺼졌다. 바람이 안쪽으로 불었다가 바깥으로 밀려나갔다. 나는 그 흐름에 맞춰 눈을 감았다. 마지막 확신이 흘렀다. 이제부터는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산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창밖의 빛이 바닥을 옅게 닦았다. 나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심장의 박동을 세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멈추었다. 어머니가 약을 삼키며 세던 그 숫자였다. 그 리듬이 돌아오자 공포가 가라앉았다. 기억이 아닌 현재가 등뼈를 지탱했다. 지후가 의자를 당겨와 내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감쌌다. 우리 다시 배우면 돼요. 그는 말했다. 한 번 더 소개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지후가 웃었다.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오래 버틸 웃음이었다. 우리는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빗소리가 낮은 음악처럼 흘렀다. 밤 근무표는 비어 있었다. 그래도 병원은 움직였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간을 봉합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수첩을 덮고 고리를 손에 쥐었다. 금속의 온도가 체온으로 바뀌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음 기록 작성자 자유. 나는 속으로 은졸였다. 라디오가 아주 마지막 신호를 발했다. 불빛이 한번 깜빡이고 주파수 창에 낯익은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집.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모간이 뜨거워졌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러주는 이름이라고 이제 알 것 같았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정확히 정각을 가리키며 단단히 멈췄다가 다시 또박또박 전진했다. 정각의 한 번의 멈춤이 우리에게 시작 버튼처럼 느껴졌다. 지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더 걷었다. 회색 하늘이 조금 밝아져 있었다. 아침이네. 그가 말했다. 아침이라는 단어가 새로웠다. 매일 오던 시간인데도 낯설었다. 낯설미 나쁘지 않았다. 낯설비란 곧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발을 바닥에 붙이고 천천히 일어섰다. 머리가 어지럽지 않았다. 과거의 방광처럼 부풀던 두려움이 작아졌다. 창문턱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와 비를 맞았다. 나는 손가락을 들어 유리 너머의 작은 생명을 따라 그려보았다. 고양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금세 다른 처마로 뛰어올랐다. 순간 내가 붙잡지 않아도 시간은 스스로 흘러간다는 당연한 사실이 선명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을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후가 내 시선을 따라 창밖을 보았다. 저에도 자기 이름이 있겠죠. 그럼.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이름도 누군가에게 빌려질 거야. 우리는 말없이 웃었다. 웃음은 작았지만 길었다. 라디오가 완전히 식자 방 안에 남은 소리는 빗방울과 심장뿐이었다. 나는 손바닥을 펴서 고리를 올려두었다. 반짝임이 약해지고 대신 무게가 느껴졌다. 그 무게가 나를 땅으로 붙잡았다. 떠내려가지 않게. 지후가 물었다. 오늘은 뭘 먼저 할까요? 나는 수첩을 다시 펼치고 두 번째 줄에 짧게 적었다. 빡, 빡.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하트를 그렸다. 지후가 웃었다. 좋아요. 단단한 시작. 우리는 동시에 창문을 닫았다. 빗소리가 한 번 방 안을 쓰다듬고 나갔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빛은 이미 밖에서 들어오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와 침구를 정리하고 라디오의 플러그를 뽑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서랍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대답 대신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건 어머니의 숨 같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새벽이 아닌 아침의 냄새가 밀려왔다. 그 순간 모든 이름이 사라졌지만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